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이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한 주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피인데요. 오늘도 최고치를 찍긴 찍었습니다. 장 초반 3,260선까지 돌파하면서 정말 겁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렇지만 이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그 이후로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하고요. 오후 들어서 현재는 하락권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상대적으로 코스 닥의 낙폭이 보다 깊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캐치하면 좋을지 오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모 전문가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상황 이야기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 월요일부터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지수가 좀 붕 떴다가 빠르게 좀 상승폭을 토해내면서 좀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네.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우선 이제 최근에 급등세가 컸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 안에서 네,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가장 빠른, 가장 높은 등락률을 보였었고요. 대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가 정말 1등 주가처럼 보였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3%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장에서도 정말 컸었어요. 그러면은 1월 달에 이제 네. 전체 추이를 보신다면은 지수의 위치가 10%, 13% 정도 가까이 올랐던 모습이거든요. 네, 일단 이 증시에 대한 가파른 속도에 따른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증시의 이제 숨고르기, 그동안에 단기간 올랐던 피로감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같이 뉴스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렇죠. 혹은 증시의 이제 속도 조절이라고 좀 이제 해석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면밀히 따져 본다라면요, 증시가 그동안에 올라온 등락폭에 본다라면 오늘 사실 장중의 고점에서 하락에 대한 크기를 따진다라면은 정말 급락처럼 보여요. 네. 급락이에요. 왜냐하면은 위에서 아래까지 빠진 것이 4%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폭이 급락이라고, 커요. 예, 급락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왔던 위치를 뭐 생각하지 않고 네. 조정의 모습만 본다라면은 사실 여태까지 10을 올렸는데 1을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서 그렇게 크게 위험한 경고 시그널이다, 급락이다 말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르다. 네. 좀 증시를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자세 뭐 유지하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자세는 아직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증시의 힘이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겠지만은 대형주 장세였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도 대형주로 시장이 이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가 장중에 8%를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순식간에 9만 원 뚫어내더니 9만 원 중반도 넘어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로 올랐죠.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차 기아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만으로도 증시가 크게 들썩거렸습니다. 예. 그래서 증시에 대한 움직임 방향성 이들 종목이 가장 중요했는데 빠지고 나니까 또 이들 종목이 또 중요해졌어요.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중에 8%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어요. 맞아요. 9%대까지 거의 9% 찍었죠. 예, 9%를 찍었습니다. 뭐 제가 이야기했었던 더블 주가 나왔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무튼 이제 삼성전자가 더블 주가 나왔지만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삼성전자 될놈 되리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그 목표 주가보다 지금은 더 높게 볼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목표가 상향시켜야죠. 제가 이야기했던 더블 도달했는데 예. 역시나 또 돌파할 수 있는 위치 더 있습니다. 흔히 쉽게 말해서 상승룸이 더 있다라고 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9%대 찍었다가 지금 현재 3%대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 네.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이만큼이나 반납을 했으니 증시가 당연히 내려와야겠죠.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증시를 올렸기 때문에 이들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은 증시가 내려오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요. 증시가 그동안에 오르고 내리고 다른 여타 종목들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시장이 오르면 주인공이 따로 있지만 내리면 사실 주인공이 같이. 없어요. 네. 다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올해 와서 이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던 뭐 투자자분들 네. 새롭게 있었고 주리리 분들 아니면 맞아요. 주생아 분들. 그렇죠. 네. 이제 주식 안 하면 바보 같고 그리고 간편하게 또 통계로 이야기하는 간단하게 통계로 이야기 드린다면은 주식 예탁 자산이 네. 69조 또 역대 최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유입하려는 참여하려는 대기자가 워낙에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지금 끝났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만약에 그 자금들을 그래도 주식 투자 입장, 뭐 세력 주체 입장에서 한 번은 써먹어야 되는 자금이잖아요. 네. 써먹어야 되는 자금입니다. 쓸 수 있도록 주식 시장에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장이 분명히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벌써부터 겁먹을 이유는 없다. 예. 증시는 분명히 고점을 찍을 거거든요. 분명히 주식은 고점을 확인하고 급락이 나올 거예요. 조용한 조정 없을 거예요. 네. 빠질 때 시원하게 빠질 겁니다. 음. 근데 지금은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확인할 때는요. 시원하게 빠질 때는요. 급락이 나올 때는 네. 시장이 버블, 거품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거품은 아니에요. 이유 있는 상승이었고 네. 그리고 시장에 투자 자금들을 모아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고점이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의 높이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장중에 3,266포인트 올라왔었는데요. 예. 지금은 3,150포인트거든요. 증시에 대한 등락을 좀 예상해 보면은 오늘 좀 큰 상승 갔다가 큰 상승을 뱉어냈어요. 네. 그러면 또 중요한 단계가 이제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단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주 주중 동안에는 높이를 테스트해 본다면은 3,250포인트대 네. 오늘 3,260포인트대까지 갔지만 50포인트대에 대한 테스트 과정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정말 가팔랐어요. 피곤해, 피로해, 쉬어야겠어. 네. 속도 조절이 필요해. 그러면은 증시에 대한 속도 조절 예상 라인대는 3,000포인트. 만약에 조금 더 여유롭게 3,100포인트에서 그 휴식을 맞춰준다면은 정말 좋겠지만은 네. 3,000포인트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이 점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에서는 증시를 웃게 했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근데 지금 증시를 울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증시를 다시 한번 되살린다라면은 또 삼성전자, 현대차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색깔을 삼성전자가 지금 플러스 3%대인데 좌우하고 있다. 플러스대를 유지하느냐, 네. 이 양봉의 몸통을 그래도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겠고요. 현대차 위치에서도 오늘 이 종목이 시초가 때부터 강했는데 예. 시초가 위를 계속 지지하느냐, 양봉이냐, 이 흐름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을 마치느냐, 혹은 좀 더 깊은 조정을 확인하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변동성은 일단 상당합니다만 여기서 비관적으로 볼 만한 그런 시그널까지 포착되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던 바와 같이 최근의 지수 상승은요, 몇몇 대형주들이 많이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핵심이 삼성전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삼성전자에 초점을 맞춰서 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뭐 굉장히 또 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인텔과 또 손을 잡았다는 그런 뉴스도 또 들리더라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왜 갔나, 네. 왜 갔나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솔직히 제가 그동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제가 정말 강조드렸었고 삼성전자 방송에서 더블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 전문가가 방송에서 네. 더블이라고 외치기는 거는 대단한 용기와 그거 부담스럽잖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로 삼성전자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반도체가 정말 잘 됐어요. 예.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잊으세요. 뭐 다시 한번 또 증시를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무엇이 갈까를 지금 찾아내셔야 돼요. 당연히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예. 잘한 건 잘한 거니까 또 제가 또 소개를 잘했던 거는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저 스스로도 이제 반도체 정말 잘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반도체를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에 예. 대한 뷰를 오늘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잠정 실적 발표 나왔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삼성전자 올랐을 때는 내년에 슈퍼사이클 돌아온단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이 슈퍼사이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가장 큰 버팀목인 반도체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그 전에 올라왔고 네. 이런 흐름들이 연속되면서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 뉴스 때문에 올라왔어요. 항상 자. 이유가 그 근거가 받쳐주고 있네요. 그렇죠. 뭐 모멘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 나왔던 뉴스들은요. 오늘만 따진 게 아니라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수혜가 되고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나왔던 모멘텀들이 하나씩 증명되는 그 시간도 충분히 많아요. 네. 앞으로 더 삼성전자의 여태까지 모멘텀이 됐던 내용들 확인을 하시라 예. 이야기 드리겠고 오늘은 또 미래에 어떤 뉴스를 기다리고 있느냐. 자, 인텔이 삼성전자와 위탁 생산을 또 추가적으로 발주를 하느냐. 예. 이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그널 아닙니까? 작년에 인텔이 삼성전자에게 위탁 생산을 맡겼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가는 시점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발주의 량을 늘리는지 예. 이걸 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우리가 모두 다 뭔가 이전에 이 알고리즘으로 봤다라면은 인텔이 지난해 신제품이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 나왔잖아요.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지연이 돼서 인텔의 주가가 망가졌습니다. 충격 상당히 많이 받았죠. 제가 그때 이게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인텔에 빠지는 건 기회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인텔 주가 어떤가요? 괜찮아요. 네. 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텔이 좋아진다라면 인텔로 인해서 반도체 환경, PC 환경이 또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텔이 지연이 돼서 빠지는 게 왜 기회냐? 이때 당시에 사실은 반도체 종목들도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AMD 관련된 종목들은 올랐어요. 예. 왜냐하면 AMD 인텔의 경쟁사인 AMD는 경쟁 구도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신제품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인텔이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악재처럼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기회였어요. 왜냐하면은 인텔은 그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지연이 됐지만 결국에는 인텔은 신제품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제품은요, 과거에 있었던 프로세스가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세스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인텔은 그게 또 새로운 먹거리가 반드시 될 거예요. 신제품이 늦게 나왔다고 해서 그 신제품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뭐 한 가지 예로 뭐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은 전체 세계 글로벌 시장의 프로세서 그리고 또 CPU 공급을 인텔이 가장 많이 합니다. 인텔에 대한 의존도가 기업들이 높아요. 그것도 뭐 압도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그냥 100% 인텔이었어요. 100% 인텔입니다. 근데 점차 좀 줄어서 90% 인텔이에요. 네. 지금은 경쟁사인 AMD에 대한 기술력이 좀 따라오면서 프로세서 세대에 따라서 변동은 있지만 한때 뭐 AMD가 뭐 3세대급에서 3세대에서 80%를 좀 잡아오긴 했지만은 그 세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인텔은 80%예요. 그렇죠. 그 네. 다른 업황이라면은 그 80% 90%라는 수치는 이거 거의 독점이다라고 보는 그렇죠.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최근에 와서 만약에 인텔의 신제품이 인텔에 대한 속도에 따라서 우리의 개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 과정이 있었는데 네. 인텔이 지연이 되거나 차질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의 대형 IT 기업들이 인텔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네. 탈인텔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또 올랐어요. 왜? 인텔의 주요 매출 이 위탁 생산했던 발주가 TSMC였는데 만약에 다른 탈인텔화에서 개발을 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인텔과 친한 네. TSMC에 맡길 것이냐? 아니다. 경쟁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이 수요처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맡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예.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이번에 다시 한번 지연에 대한 과거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제품에 대한 출시를 서둘러야겠죠.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에 대한 과정이 그때 당시에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인텔이 지연이 나왔거든요. 그 공급 부족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TSMC의 물량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TSMC가 더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작년에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을 체결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연결 체인이 있는 상태고 TSMC의 파운드리 시장은 사실 포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TSMC는 국가적으로 했을 때 대만 국가에서 TSMC라는 기업에 조금은 확장력에 대한 제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자국에 대한 상황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에 물량을 줄 가능성이 크다. TSMC와 양분하더라도 반드시 삼성전자에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오른 겁니다. 삼성전자가 요즘에 파운드리에 집중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뉴스도 보겠습니다. 그 기대감도 뉴스를 통해서 네. 나왔더라고요. 오늘 뉴스가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나왔어요. 네.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 이거 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그렇죠. 슈퍼사이클. 아시겠지만 네. 이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 언급을 저는 지난해부터 그렇습니다. 했어요. 네. 제가 했던 말이 사실로 나오고 있고 뉴스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계실 테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올해보다 3분기, 4분기보다 내년이 좋을 거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점이죠. 그렇죠. 3분기, 4분기가 매수 시점이다. 네. 실적 발표 떨어지기만 기다리자. 음. 근데 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큰 조정 없이 그대로 올라왔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런 얘기했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데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을 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볼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선 반영이 네. 이미 지난해부터 해서 현재까지 선 반영이 됐다라면 좋아. 내년에 대한 선 반영도 또 보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많은 이제 저와 경쟁에 있는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모멘텀 이제 선 반영 됐다. 오케이. 올해 거는 선 반영 됐다 치자. 내년 거도 선 반영을 시켜보자. 네.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제가 감히 이야기 드리는데 예. 작년보다 올해가 분명히 좋을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거예요. 미쳤죠? 삼성전자는 미쳤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기사만 봐도 2030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네. 비메모리 반도체 1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런 그렇죠.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 했던 얘기들이 예. 지금 올해에 대한 슈퍼사이클 뉴스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한 슈퍼사이클까지도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괜찮죠? 제가 잘했죠?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맞아가고 있죠? 네. 그리고 뉴스로 확인하시면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주가에 수익이 나고 계실 겁니다. 우선 이제 기사의 이제 작은 헤드라인 또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매출이 20조 원까지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4조 원 규모도요 굉장히 크게 서프라이즈 나온 겁니다. 네. 근데 20조 원까지 높아지게 돼요. 그럼 파운드리 쪽에서 20조를 챙기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전체 이 반도체 시장의 캐파를 40조 원 정도 받거든요. 네. 근데 40조 원에 30조 원은 메모리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비메모리 쪽과 파운드리를 합쳐서 10조 원 정도 규모 받는데 14조 원, 20조 원까지 본다면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그냥 반도체만으로만 60조 원 정도까지 수익을 버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반도체에서만 60조 원이면은 여태까지 역사상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반도체로 벌었던 수치의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얼마나 크게 봐야겠어요. 이 크게 보여야 돼요. 삼성전자에 대한 앞에서 나왔던 인텔에 대한 뉴스와 지금의 파운드리 뉴스가 같이 결합되면 그래서 결합됐기 때문에 오늘 9%대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서 이것으로 올랐다. 음. 그러면은 오른 것이 선반영 끝났냐? 이게 이제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되는 과정들을 또 보셔야겠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내일도 빵, 모레도 빵, 다음 주도 빵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속도가 나오더라도 삼성전자는 절대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삼성전자 주가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지금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시점이 남들이 다 반도체
어렵게 볼 때였어요. 4만 원대 삼성전자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때만 해도 5만 전자 갑니까? 그렇죠. 6만 전자 갑니까? 이런 얘기했던 안 갔죠. 때입니다. 안 가죠. 4만 원대 얘기했을 때 사실 다른 종목들이 더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근데 네. 삼성전자 더블 간다는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앞자리가 5만 원이 되고 6만 원이 되고 7만 원이 되고 8만 원 되고 9만 원이 넘어갔어요. 앞자리가 5번이 바뀌었어요. 예. 실질적으로 더블을 갔고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더블을 가는 것을 보여준다면 흔히 말하는 10만 전자 10만 전자 넘어가면은 이강무 전문가가 TV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정말 맞았다라는 거를 누구도 부정 못하겠죠. 모두 다 인정을 하겠죠. 네. 예, 모두 다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잘 가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데 다른 전타 종목들은 어떻게 했어요? 반도체 섹터를 다 같이 보셔야죠. 예. 반도체 다 좋아질 겁니다. 근데 반도체 내에서 중요한 종목들을 봐야 돼요. 제가 그때마다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가 누구를? TSMC를 이기기 위해서 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TSMC와 무엇으로 경쟁을 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 네. 제가 이야기드렸던 반도체는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사실은 기술이 다 들어있어요. 이 기술에 관련된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 그 거고.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을 언급해 주셨죠? 제가 이제 작게 만드는 공정의 네. 미세 공정화의 EUV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었죠. 예. 뭐 과거에 있었던 LRF라든지 KRF 공정보다 EUV 공정이 넘어가면서 바뀌어야 되는 것들. 네. EUV 공정으로 바뀌게 되면은 장비 자체가 달라지고 장비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소재에 대한 사용이 무한히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소재 사용이 한 번 했다라면 네. 예를 들어서 한 번 했다라면은 이번에 바뀌게 되는 장비에 대한 수요가 7번, 8번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화학 소재가 똑같은 반도체 하나를 만들어도 7번, 8번 납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소재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특수가스, 네. 특수화학 소재. 그래서 제가 솔브레인부터 해서 관련된 종목 이야기 드렸고 네. 그 소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부품, 장비, SST, FST 이런 기업도 이야기 드렸고 계속 할까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 하고 자 삼성전자가 왜 좋은지 오늘 주든 나온 그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텔과 손을 잡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이미 아시는 내용이실 테지만 뭐 비메모리 쪽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 파운드리 쪽에 조금 더 설명 집중적으로 해볼까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예. 파운드리 업체들의 이제 매출과 사업 영역에 대한 지난해까지의 컨센 나와 있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은 TSMC가 여전히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역할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2018년도에 9.7, 대략 한 10%, 네. 2019년도 10% 확인했고요. 2020년도에 13% 정도 이렇게 컨센 나왔는데, 요 사이에 조금 많이 늘었네요. 네, 사실 이제 이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했을 때 가장 좀 회복을 했을 때는 17%대까지 시장 점유율을 가졌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TSMC는 전혀 주춤하진 않았어요. TSMC의 물량을 받아왔다기보다는 다른 여타 기업들에 대한 물량을 받아왔다라고 측면을 들 수 있지만은 예. 여전히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는 강자고 새롭게 떠오르는 삼성전자가 또 새로운 주축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밑에만 봐도 지금 그 점유율 상태가 비중으로 봤을 때 두 자릿수를 갖고 있는 건 TSMC와 삼성전자 두 회사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류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도표를 보여드렸지만은 예. 17년도, 16년도, 15년도로 가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는 이 순위 안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솔직히 있어도 한 7, 8위 정도 뭐 가장 높았을 때가 5위였습니다. 그 얘기는 급격하게 올라왔다는 거네요. 네, 7, 8위 정도 있었을 때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1%였어요. 5위까지 올라왔을 때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4%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서 이제 10% 가까이 근접했고 2020년도 작년에 토탈 13% 올린 겁니다. 예. 분기별로 했을 때는 가장 높았을 때는 17%대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YY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 네. 삼성전자 뭐 재작년에 10%에서 또 13%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YY가 당연히 30%대 올라온 거고요. 네. 뭐 다른 여타 기업들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오히려 역성장한 기업들이 있어요. 감소 추이가 좀 있죠.
3위 같은 경우에 GUF 이게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인데 미국의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는 점유율이 줄어들었어요. 얘네는 왜 줄어들었을까? 사실은 이 파운드리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 반도체를 필요로 했을 때 내가 이런 반도체를 필요로 해라고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겁니다. 네. 근데 보통은 위탁 생산을 맡길 때는 생산에 대한 그러니까 로직, 설계에 대한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되거든요. 근데 설계에 대한 능력을 제일 많이 갖추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설계 능력이 가장 커요. 네. 그러면 설계에 대한 요청이 제일 많은 국가가 미국인데 설계 요청이 가장 많은데 위탁 생산은 미국 내에서는 줄어들었어요. 아, 미국에서의 회사조차도 네. 미국에 있는 기업에 맡기는 게 아니라 TSMC나 삼성전자나 다른 국가에 맡기는 게 더 커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설계 기업들이 위탁 생산을 다른 쪽으로 주고 있다. 그 말은 두 회사의 경쟁력이 다른 여타 기업들 세 번째인 회사보다도 역시나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UMC, 뭐 SMIC 이와 같은 회사들에 대한 YOI가 20%대 두 자릿수 대까지 올라왔지만 네. 사실은 그 수치에 대한 변화가 4.8%에서 5.8, 2.9에서 3.4. 사실은 삼성전자가 올라온 수치에 비교한다면은 작죠. 네. 삼성전자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TSMC와는 정말 비교할 게 아니죠. 10분의 1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UMC라는 회사가 어제 주말 사이 동안에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보통은 정전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정전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은 네. 파트별로 좀 다르지만 한 5일 정도는 셧다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일 정도는 가동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한 번 예열부터 해서. 정전 사태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렇죠. 어. 그 정전에 대한 리스크가 10일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5일에서 이제 10일 정도 돼요. 근데 이번에 UMC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좀 더 봐야겠지만은 이 리스크가 2달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오래 가요? 네. 오. 내용이 좀 심각한 거죠. 네. UMC 같은 경우에는 이 YOI에 대한 성장이 무색해지는 거겠죠. 단순히 따져도 2달이라는 건 1년 중에 그렇죠. 차지하는 게 엄청난 그렇죠. 비중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MIC 볼까요? 이 SMIC는 이제 중국 회사잖아요. 네. 중국에서 밀려주고 있는 파운드리 회사 생산 기업입니다. 그런데 SMIC의 가장 주 설계 요청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 위탁 생산하는 회사들이 화웨이예요. 네. 화웨이는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조달하기 힘든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제재가 가 있어요. 규제가 엄청나잖아요. 그럼 반도체에 대한 요청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그 요청을 받아야 되는 SMIC 어떻게 될까요? 타격을 올해 받을 수밖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SMIC는 뭐 오포라든가 디포라든지 뭐 그밖에 이제 샤오미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 SMIC는 뭐 일감이 뚝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파운드리 경쟁 안에서는 줄어들 것이다. 네.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역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경쟁사가 되진 않죠. 그리고 비중 자체도 워낙에 적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TSMC의 양사의 대결은 더 커질 것이고 여기서 사실은 당장 TSMC와 순위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네. 삼성전자의 이 수치가 1%에서 4%, 9%, 13% 이렇게 수치만 올라오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적 변화는 계속 증가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의 역량은 좋다. 네.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뷰를 보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작년에 퀄컴과 계약을 했고 네. 인텔과 계약을 했고 여기서 AMD의 새로운 계약 체제 기대가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와 연결을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구글,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까지도 얻게 된다라면은 네. 정말 TSMC와 양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이렇게 했었어요. 네. 전체 파운드리라는 거는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필요하는 반도체에 대한 크기가 각양각색이다. 지금 삼성전자 TSMC 얘기하면서 제가 7나노, 10나노, 네. 5나노, 3나노 이런 나노 정말 10 이하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만 크기별로. 파운드리 쪽에 모시게 되면은 14나노, 18나노, 20나노, 28나노, 40나노
100나노까지도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정도 크기의 나노 반도체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파운드리까지 다 합친 것이 이 시장인데 예. 가장 삼성전자가 주력을 하고 있는 또 TSMC가 투자를 정말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미세 반도체 시장에서는요. 두 회사가 전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회사들은 미세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기술력 자체가 없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10나노급이 최고입니다. SMIC 같은 경우에는 14나노가 전부예요. 네. 근데 삼성전자와 TSMC가 겨루고 있는 거는 7나노, 5나노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전제품이라든지 주요 4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칩셋 하다못해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5나노예요. 네. 아예 경쟁 상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수요는 고정적으로 확보된 고객사로 해서 네. 안정적인 수요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은요. 전체 파운드리로 따지면은 삼성전자가 TSMC에 계속 밀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삼성전자의 주력은 미세 반도체 쪽인데 TSMC는 40나노, 100나노까지 있는데 예. 이거를 따질 수는 없겠죠. 삼성전자는 그 시장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겨루고 있는 미세 반도체 쪽에 점유율을 따지게 되면은 그동안에 TSMC와 삼성전자가 6대4. 예. 6대4 정도 비율이면은 두 회사 중에 6대4를 비율이면은 해볼 만한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뉴스의 발치에서 인텔에 대한 수주 물량은 따온다. 그러면 이 6대4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5대5가 될 수가 있어요. 네. 혹은 역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파운드리 업체 매출을 봤을 때 TSMC와 삼성전자 이 두 회사만이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두 회사를 잠깐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삼성전자와 TSMC의 매출 전체적인 분포인데요. 네. 사실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모든 면에서 TSMC가 월등히 높아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은 TSMC라는 회사는 전적으로 반도체만으로 이제 기업이 유지되는 회사인데 삼성전자와 TSMC의 총 매출을 본다면은 비등비등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만으로 두고 보면은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TSMC에 견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모바일이라든지 가전 쪽에서 더해진 이 합산으로 TSMC가 겨루고 있기 때문인데 네. 우선은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메모리 쪽에 대한 이 수요 고정적일 것 같고 네. 메모리 쪽에서는 하단에 하나 쪽 있죠. 예, 여기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혼자 하는 거고 그렇죠. TSMC는 사실은 전적으로 파운드리 위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한 캐파 능력이 TSMC의 성장 능력과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TSMC의 18년도 파운드리 캐파는 1086. 뭐 이제 단위를 제거하겠습니다. 간단히 숫자만 빌리언 보죠. 달러인데 네네. 근데 수치에 대한 비교가 5분의 1 정도 수준이었어요. 18년도에는. 예. 근데 19년도, 20년도에는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근데 21년도 전망했을 때는 3분의 1 수준까지 와요. 이 속도 차이가 있군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 차이라기보다는 그 속도가 점점 따라오고 있는 거죠. 갭이 메꿔지는. 그렇죠. 5분의 1 수준의 파운드리 능력에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파운드리 왔고 네. 이제는 3분의 1 수준의 파운드리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점차 TSMC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네. 예. 앞으로는 이제 파운드리 캐파 능력을 2분의 1 수준까지도 기대해 본다면은 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TSMC가 고정적으로 있다면은 네. TSMC가 대략 30%, 35%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18%, 20% 넘어가는 점유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앞에서 우리가 수표로 봤을 때는 13%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18%, 20% 넘어가는 수치도 네.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의 이제 추이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속도가 점차 네. 붙을 것이다. 그런 맥락이겠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네. 이제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사들에 대한 이제 매출 추이인데 네. 사실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한 면은요. 삼성전자가 자사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에서 삼성전자 안에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부분들 좀 보셔야 되겠고, 근데 사실 이제 퀄컴과 엔비디아에 대한 역할까지 앞으로 기대해 본다라면은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 대한 시장 매출 비중도 앞으로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계속 장밋빛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 동안에 많이 올라왔고 앞으로도 기대해 보자라는 뜻이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네.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팹리스 기업들의 이 추이를 보셔야 돼요. 아, 지난번에 또 이 팹리스 기업들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가 걸 이제 기억나요? 내가 이 반도체가 필요해서 이 필요한 반도체에 대한 형태를 TSMC나 삼성전자에게 맡겨요. 네. 그럼 삼성전자 TSMC는 그대로 설계를 준 그대로 맡겨서 가겠지만 네. 만들겠지만은 완벽하게 주문대로의 모습 듣고만으로 못 하거든요. 같이 읽어야 돼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 설계에 대한 이해력과 그 설계에 대한 로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설계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도면을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갈 것이니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것이니 이런 것들이 온오프 정상 작동할 것인가 테스트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되면은 설계 능력에 대한 공유 혹은 설계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하는 맡기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업 주요 어떤 기업들이 맡겨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성장형의 부분들 보았을 때 DDI, PMIC 이쪽 분야보다 AP, CIS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가파르게 커집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분홍 색깔이 이제 22년도, 남색이 이제 21년도 전망인데 과거보다 확실히 크게 성장을 하겠죠. 그러네요.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은 CIS입니다. 이미지 센서죠? 예, 이미지 센서. 네. 이제 하나씩 더 이제 많이 들었더니 많이- 알겠네요.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예. 이미 센서와 AP가 사실 두드러진 상승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거예요. AP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거에서 모빌리티,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우리가 PC를 제외한 네. 이제 움직이는 모든 사물체에 대해서 쓰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 반도체거든요. CPU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 CPU예요. 네, CPU 역할은 CPU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AP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예. 쪽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AP 시스템, 노트북까지. 네. 그런데 CIS까지 동시 성장을 본다라면은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와서 현대차 주가가 좋은데 지난번에 LG전자 주가가 굉장히 컸는데 얘는 왜 갔습니까? 전장 부품 쪽이거든요. 네. 자율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카에 대한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 CIS와 AP 확실히 삼성전자 쪽에도 이 둘 섹터에 대한 제품으로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와 스마트카에 대한 키워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또 여기도 역시나 중심에는 반도체가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자동차 좋다, 자율주행차 좋다고 얘기하는데 반도체 나쁘다고 얘기하면은 바보예요. 네. 자율주행차 뜬다, 2차 전지 전기차 뜬다, 미래차 뜬다, 스마트카 뜬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안 좋다고 말하면은 바보입니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니까요. 그럼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TV에서 전기차 좋고 또 스마트카 좋고 자율주행차 좋다고 하는데 반도체 안 좋다고 말하면은 바보입니다. 네, 그런 일은 없을 거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죠. 확인해 보죠. 사실은 이제 이 애플카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CIS, AP 영역에서 커지는 모습이 삼성전자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삼성과 애플은 고정적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네. 네,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애플의 이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작년에 상반기는 정말 암울했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신제품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나마 2월달, 1월달에 삼성전자 갤럭시 S20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애플은 줄었죠. 그런데 뒷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애플이 11월달, 12월달에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네.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차 앞으로 이 애플이나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출하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 중심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반도체. 네. 앞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AP 그리고 또 CIS. 음. 이게 다 이제 전부 다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것인데 네. 이 부분들이 수요가 살아난다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괜찮다. 삼성만이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시장을 괜찮게 보는 거죠. 아시겠지만 CES에서 이번에 갤럭시 S22를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머지않아서 애플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글로벌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일어나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환경도 좋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요. 삼성전자가 또 TSMC가 올해 상반기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실이 가격의 반등이거든요. 네. 근데 가격의 반등에 나오는 환경을 보시게 되면은 가격에 대한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수요가 커지는 기대 PC용이라든지 서버용이라든지 스마트폰용이라든지 전장 부품이라든지 수요는 굉장히 급한데 공급이 따라가질 않고 있어요. 왜냐?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방어적인 전략 운용을 했다 보니까 네.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 계획은 열심히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증설한 거는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공급이 막 이제 수요가 막 필요한데 공급이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막 필요한 시점에 구하기가 힘드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필요해 하고 있는데 공급을 맞춰줘야 돼요. 누가 유리할까요? 지금은 공급 부정 현상에 빠질 수 있는 시점인데 누가 유리할까? 빨리 증설을 하는 회사가 유리한 겁니다. 네. 빨리 증설을 하려면은 증설에 대한 능력을 갖춰야겠죠. 네. 그 능력은 뭐니 해도 캐시를 가지고 가지고 이제 있어요. 현금으로. 근데 보시게 되면은 TSMC, 삼성전자 비교로 봤을 때 자산에 대한 규모가 삼성전자가 아주 유리합니다. 현금은 뭐 압도적이네요. 제가 이 시간에서 지난번에 TSMC와 삼성전자의 증설 공장 계획표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획 설계, 올해 하반기에 증설, 내년까지 이어지는데 네. 굉장히 바쁘거든요. TSMC의 삼성전자가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계획을 했고 실질적으로 증설하는 양산에 대한 갖추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입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가격 그대로 살아 있을 거고 그 능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다. 빨리 빼줄 수 있는 회사가 유리한 거죠. 예. 그럼 이 부분에서도 삼성전자에 큰 점수를 줄 수 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앞으로 또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지 점검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어서 또 어떤 내용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설명도 비슷한 설명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증설 한 번에 동시에 늘려서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근데 그 시점 내에서 기업들이 반도체를 필요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줄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네. 근데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주요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를 위탁 생산을 맡길 네. 회사들 같은 경우에 퀄컴, 엔비디아, AMD 뭐 그 밖의 회사들 이 팹리스에 대한 매출액 그러니까 설계 능력에 대한 투자 자금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반도체가 필요한 시대는요. 앞으로 점차 미래 시대로 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사용은 커질 거예요. 네. 단순하게 냉장고와 냉동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냉장고가 AI라든지 인터넷 기능이라든지 그러면은 칩셋에 대한 변화가 당연히 나오거든요. 네. 근데 냉장고만 그럴까요? 모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 시장, 그리고 만물 인터넷 시장, 그리고 이제 교통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자율주행까지 넘어간다라면은 모든 산물이 인터넷이 되는 만물 인터넷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업들의 그 제품을 위한 설계 능력은 더 투자가 될 것이고 예. 반도체에 대한 시장 환경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앞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만 조금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뭐 이미 이제 디램에 대한 사이클은 회복되고 있다. 네.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로 인해서 수요로 필요하는 주체가 더 크기 때문에 반도체가 귀해지는 겁니다. 네. 디램에 대한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가장 큰 매출처인 디램, 삼성전자의 가장 큰 먹거리거든요. 그러면 실적 좋아질 수 있겠죠. 네. 한동안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 때문에 디램에 대한 수요보다 대비해서 좀 가격 실적이 좀 둔해졌지만
디램에 대한 가격이 또 올라온다면 환율에 대한 움직임과 떠나서 실적의 변화에 도움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얘기된 것처럼 캐시가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디램과 낸드 설비에 대한 투자 계속해서 늘려간다면 공급에 대한 주도권, 야 우리가 더 많이 뽑아줄게라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래서 더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유리한 거는요. 모든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탈 1테라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AMD에도 결합이 되어 있고 인텔에도 결합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AMD 그리고 인텔의 새로운 이 프로세서로 해서 CPU 공급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시대는 반도체 성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극성수기 들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AMD와 인텔의 신제품 프로세서 발표를 기대해 보시라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이폰 그리고 애플카 사실은 좀 전까지 이야기 드렸던 것들은 서버용이고 PC용이지만 네. 앞으로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AP라든지 CIS 쪽에 규모가 커지는 것은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자율주행차나 예. 스마트카 이쪽의 분야인데 중요한 혁신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테슬라의 전기차도 있었지만은 스마트카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가 혁신적인 시대의 경고가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폰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 또 그리고 PC용뿐만 아니라 5G 통신 잡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모빌리티 쪽의 제품으로 해서 수주에 대한 형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는 내려올 이유가 없다. 가야 된다. 네. 좋은 뉴스만 나왔잖아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좋다는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 삼성전자 팔 이유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자와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